자, 이어서 VVIP 게시판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7248 문자 주신 분 만나볼게요. 메디포스트 매수가 12만 원이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종가 79,700원, 8.5% 급등. 네, 섭섭치 않게는 올랐지만 이분도 역시 손실을 입고 계시죠? 차장님 어떻게 할까요? 간단하게 생각해요. 이거 되게 사실은 복잡한 거 없어요. 메디포스트가 뭐 적자가 오래돼 가지고 그렇게 다리가 흔들거리는 종목도 아니고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초코파이를 예를 들게요. 보통 성인들은 잘 안 먹죠. 어린이들이 많이 먹고 군인들이 조금 이제 먹을 거고요. 그런데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 가면서 주가가 이제 100만 원이 가버렸죠. 그랬는데 결국에는 수요자들이 늘어났어요. 국내 안에서는 한정돼 있어가지고 맨날 그냥 유지만 하는 그런 회사였을 텐데 이걸 이제 수요처가 많은 데로 가다 보니까 전혀 다른 회사로 이제 변신을 한 거죠. 그런데 결국에 메디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무릎 치료하는 카티스템 그거 시술 건수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제 노트에 적혀 있는데 지금 매년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어요. 아마 올해 한 1,600건인가 그것까지 이제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디 뭐 정형외과든 이런 데 가보시면은 젊으신 여성들은 뭐 눈이라든가 이런 데 성형에 들어간다면은 한 7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무릎 수술이 마치 뭐 다 해야 되는 코스처럼 요새는 오래 사니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부자인데 기존의 수술보다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라면은 저는 돈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7월 초에 조금 이제 오버슈팅 했죠. 전체적으로 그런 종목들 떨어지면서 같이 빠진 부분이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10% 정도니까 지금 서서부터 더 사놓고 다시 앞전에 고점 16만 원만 가도 여기서 이 가격에서 또 더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도 별로 없고 그 대신에 이번 달은 조금 위태로 올 거예요. 오늘 올라왔다고 헤헤헤 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이번 달 조금 지나서 어느 정도 좀 정비가 되면 제가 그 시점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그냥 계셔라. 조금 답답하겠지만은 그렇게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주신다면 그래도 얼마를 주실 수 글쎄요, 있으실까요? 지금 오늘 제가 어떤 분이랑 얘기를 했는데 요새 현대차 이런 것들이 올라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거 사야 되는 거 아니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어떤 분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의 이런 연봉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루하루 보면은 뭐 한 푼 올라오는 것 같지만은 이게 윤곽을 보게 되면 이미 가세가 확 기울어진 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어릴 적에 업황 무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현대차처럼 생긴 종목을 만약에 제가 대학생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거를 매수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역시나 어떤 큰 흐름 자체가 꺾어지고 있는 거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올라오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이런 메디포스트 같은 거를 똑같이 아까 현대차를 제가 연봉을 보여드렸지만은요. 요런 걸 보게 되면은 한번 올라왔다가 3년간 쉬고 올해 딱 올라가는 첫 해였어요. 첫 해였는데 올라가다가 고점 대비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씨앗이 딱 싸게 틀려다가 난적을 만나서 지금 고생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목표가를 거의 그거는 뭐 점을 보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면 모를 거예요. 모를 거고요. 제 생각은 이 연봉을 보시면은 여기서 다 지금 씨앗이 붙은 거예요. 붙은 거기 때문에 목표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이 종목을 끌고 가는 그러한 어떤 거대한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사펀드든 거기서 세게 파는 날이 사실은 목표가예요. 그건 사실은 몰라요. 그리고 움직이는 생물이라서 목표가를 딱 정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보자면은 실적 발표하는 날만 가지고 얼마 이익 났으니까 얼마 가 있어야 돼. 그렇게 되는 이제 살아 움직이다 보니까 그건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어요. 몰라요. 네. 솔직 담백하시네요.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어쨌든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추가 매수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또 분류를 해주신 거고요. 다음 8501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썬데이토즈 16,000원에 20% 비중으로 진단을 부탁하셨는데요. 오늘 주가 16,800원, 2.6% 하락입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수익 나신 분 만나뵙는 것 같아요. 아, 수익이나요? 네, 조금 수익 나셨습니다. 800원 정도? 네. 네. 저는 그래요. 제 개인적인 성향인데 김수경한테도 네. 뭐 항상 뭐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데 게임 저는 안 한다고 했었어요. 왜 안 했냐면은 게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게임은 이제 그걸 보자고요. 어릴 적에 100원 넣고 오락실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거 했었고 뭐 요즘은 이제 휴대폰으로 하지만 그 앞전에는 닌텐도니 뭐 이런 걸로 이제 막 왔었는데 게임이 결국 플랫폼 사람들이 머무르는 장소 역할만 한 거예요. 인터넷이든 스마트폰이든. 그런데 게임이 보여줄 수 있는 혁신은 현재까지는 다 보여준 것 같아요. 기존에 뭐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뭐 고소도 치고 이러신 분들이 지금 이제 스마트폰으로 그 장소만 옮겨왔고 여기에서 새로운 혁신이 없으면 게임은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산업 성장성도 예. 크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게임이라는 것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게임이랑 엔터를 약간 같은 선상에서 보는데 흥행 산업이기 때문에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게 재미났어요. 재미났으면 이제 조금 잘 되겠죠. 그런데 그 재미가 없어지면 어쩔 것인가라고 해서 길게 가는 투자로는 좀 적합하지가 않고 2009년도에 2009년도는 사실상 굉장한 어떤 서프라이즈한 일이었죠. 애초에 한 20년 전에 손에 전화기를 들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혁신이었고요. 손전화였죠, 그때는. 그랬는데 2009년도에 이제 게임빌 같은 회사 10,000원 여기서 출발할 적에 휴대폰을 가지고도 이런 게임을 할 수가 있네. 이게 혁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늙었어요. 늙어가지고 좀 새로운 거, 상큼한 거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거 썬데이토즈 횡보하고 있는데 지금 멱살 잡고 네가 힘이 센가 내가 힘이 센가 싸우고 있는데 왜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아무 실익이 없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이쪽 산업도 뭐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나오겠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은 6178님이십니다. 코리아나 보유 중이신데요. 15,200원에 매수를 해주셨습니다. 비중은 따로 없으신데요. 오늘 주가 4.8% 상승하면서 12,000원에 마감됐습니다. 손실이 꽤 크세요. 뭐 30% 가까이 네. 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화장품 수익 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뒷북 잡으신 대가니까 이건 뭐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화장품도 코스맥스라든가 한국콜마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이 2009년도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최근까지 이제 아모레라는 종목이 액분까지 하면서까지 이제 왔었잖아요. 근데 주식이 요구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올해 100억 이익이 났으면은 내년에 100억 내지 말고 150억 내고 그러면 50% 늘었으니까 여기서 또 50% 똑같은 비율로 50%씩만 늘어나도 주식은 싫어해요. 60% 늘어나고 70% 늘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화장품의 어떤 상징적인 종목인 아모레 퍼시픽이요. 물론 올해 한 8천억 뭐 이익 나고 뭐 5천억에서 8천억 나고 막 이러지만은 그 종목이 어떤 기가 다 한 것 같아요. 액분하면서. 그래서 지금 나머지 그동안에 힘도 못 써봤던 코리아나라든가 한국주철관이라든가 나도 화장품이야 하면서 막 뒤늦게 합류한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지금부터 뭐 새로 사시는 거는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고 코리아나도 이거 반등 와도요 별로 올 것 같지도 않아요. 13,000 한 3,400원 오면은 아유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실시간으로 게시판까지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호 차장님의 증시 투자 전략 정리를 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차장님. 네, 4월 25일부터 최근까지 외국인 매도가 5조가 넘었어요. 지난주까지 보니까 5조 6천억 이랬었는데 그 강도가 약한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국내 내적인 요인보다 외적인 영향이 좀 컸고요.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고점 대비 20% 정도 빠졌어요. 코스닥은 20%더 빠졌어요. 근데 그럼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난적을 만나서 지금 고생 중인데 그럼 앞으로 간다라면 뭐가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요. 그게 없는 게 가장 슬픈 일일 거예요. 지금 뭐 주가가 좀 빠졌다고 그것은 별로 사실은 슬픈 일은 아니고 앞으로 간다면 뭐가 갈 수 있을까? 그 윤곽을 잡아내는 게 훨씬 중요한데 제 마음속에 윤곽은 있어요.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니래 가지고 주식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섣불리 덤비시다가 다치실 수 있을까 봐 제가 좀 때가 되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모두가 어렵다고 죽겠네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긍정의 신호를 포착하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종목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 3주 전부터 뭐 드렸던 그 투자 전략 시간에 드렸던 종목들도 몇 가지 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도 뭐 대차게 올라오는 것들도 그 안에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섹터에 대한 설명은 때가 되면 말씀드릴 거고요. 어떤 작은 섹터지만 정책에 대한 고민인데 세상은 인터넷 은행이다, 핀테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것은 정부의 정책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건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말고 거기에 순응을 해가지고요. 잘 될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해서 투자를 하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요거는 한 3주 된 것 같은데 한국 정보 인증 뭐 삼성페이 한다고 하죠.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 야구 선수들 헬멧에 딱 삼성페이 해가지고 요새 야구도 잘하고 광고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제시해 주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한국 정보 인증 했으면 좋겠고 효성 ITX 이런 종목들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인터넷 은행 한다면 뭐 그거는 이제 지점이 없는 거니까요. 지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콜센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효성 ITX든 그리고 보완해주는 윈스라든가 그리고 좀 식생활의 변화, 어떤 음식 소비 패턴의 변화에서 동원수산 요 정도까지만 요번 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4개 정도만 좀 관심 있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좀 정신 나간 소리를 조금 하자면은 주식 투자에서 좀 출금 좀 해가지고요. 여행 다녀오셔도 됩니다. 맨날 주식 보면서 깨지는요. 그동 출금하셔갖고 그냥 편하게 여행 다녀오셔도 되는데 어떤 분은 저 사람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 지금 내가 깨진 게 얼만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요. 휴식을 취해도 될 만한 그런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겠지만 9월, 10월을 좀 견뎌내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진입은 시기를 미뤄도 괜찮겠다라는 전략 오늘 들어봤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오늘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지금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받고 있습니다. VVIP에 여러분의 종목들 모시고 있는데요. 지금 전화 주세요. 022128-3388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VVIP였고요. 잠시 후에 또 데스매치로 이어가겠습니다.